안녕하세요. 탐합니다. 오늘은 너무도 유명한 책 원띵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은이는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 비즈니스 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나는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던질 겁니다. 당신의 원띵은 무엇인가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 원띵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감싸는 혹은 개인적인 삶, 인간관계, 커리어, 사업, 재정 문제 등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원띵이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자신만의 원띵을 찾아내고 그걸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 7일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영화를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고집스러운 카우보이 컬리와 전형적인 도시남자 미치는 목장을 탈출한 소떼를 찾기 위해 단 둘이 길을 떠납니다. 나란히 말을 타고 가면서 인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내 마음이 통하게 되죠. 갑자기 말을 멈춰 세운 컬리는 안장 위에 앉은 채로 미치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알아?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바로 이거지. 손가락이요? 하나, 단 하나. One thing.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 다른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거 참 대단하군요. 근데 그 원띵이 대체 뭔데요? 그건 자네가 직접 알아내야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요.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까요?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습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거죠.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하죠.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걸 뜻합니다. 이건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기도 한데요.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집니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건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지요. 게다가 효과도 좋습니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줄지어 서 있는 도미노는 더 많이 세울수록 더 많은 잠재 에너지를 축적하게 돼 많은 수의 도미노를 세워놓는다면 손가락을 한번 간단하게 튕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1983년 과학자이자 작가인 론 화이트헤드는 미국 물리학 저널을 통해 도미노 하나가 자신보다 1.5배가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미노 8개를 만들어서 뒤의 도미노를 앞의 도미노보다 1.5배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도미노의 높이가 5cm에 불과했지만 마지막 것은 거의 90cm에 가까워집니다. 일반적인 도미노가 등차 수열이라면 화이트헤드의 도미노는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8번째에 이르면 피사의 사탄만큼 높은 도미노를 만나게 되고요. 23번째 도미노는 에펠탑보다 큽니다. 31번째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900m나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57번째 도미노에 이르면 말 그대로 지구에서 달까지 다리를 놓아줄 겁니다. 그러니 남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삶에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죠.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일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뒤에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선형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성공의 잠재력이 본물 터지듯 발산됩니다. 성공은 성공 위에 쌓이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성공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오랜 시간입니다. 성공은 연속해서 쌓이죠. 단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놀라운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항상 스스로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거나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답이 언제나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띵을 찾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애플은 훌륭한 원띵을 또 다른 것으로 바꾸는 동안에도 원띵의 힘을 유지시킨 완벽한 사례입니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애플의 원띵은 맥 컴퓨터에서 아이맥, 아이튠즈, 아이팟, 아이폰을 거쳐서 아이패드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이 자신만의 원띵을 갖게 되면 사업 자체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회사가 가진 원띵이 뭔지 모르겠다면 그걸 알아내는 일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원띵입니다. 원띵이라는 개념을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는 최초의 멘토 막스 탈무드가 있었습니다. 10살 먹은 아인슈타인에게 수학과 과학, 철학의 핵심 개념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게 최초로 영향을 끼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혹은 관리해준 가장 중요한 단 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누구도 홀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말이죠. 놀라운 성공담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단 하나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원띵을 향한 강렬한 열정 또는 원띵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향한 열정은 곧 어마어마한 양의 연습이나 노력으로 이어지죠. 그렇게 쓰인 시간은 기술로 축적되고 기술이 나아지면 결과 역시 나아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 원띵의 정신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건 그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나타났고 간절히 원한다면 당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띵을 자신의 일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현명한 일입니다.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 기회는 사방에 넘쳐나고 가능성은 무한해 보입니다. 이건 매우 고무적인 동시에 그만큼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평생 동안 받아들였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하루 동안에 받아들이고 그에 파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더 적은 일을 하는 게 더 많은 것으로 통하는 길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문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성공의 핵심에는 원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단 하나, 원띵이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죠. 사실 기반 없이 느낌으로 믿는 진실을 뜻하는 신조어 트루시니스, 24시간 뉴스, 끊임없이 불평을 해대는 라디오 토크쇼, 객관적인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 블로그에 둘러싸인 정보의 시대에 이 트루시니스라는 단어는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의도적인 거짓도 어느 정도 진실스럽게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현상을 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전혀 옳지 않다고 판명됐을 때에도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원띵의 정신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것들은 자주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며 성공을 방해합니다. 헛된 믿음과 거짓도 오랫동안 자주 쓰이다 보면 결국 친숙하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 진실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도 그걸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공 전략을 짤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성공에도 나름의 거짓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곧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는 것,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는 조언입니다. 이런 잘못된 통념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원칙으로 자리 잡기 일쑤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평등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과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할 수 없는 법이죠. 평등이란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곧 모든 훌륭한 의사결정의 기반이 됩니다. 선택에 의해 삶의 모습이 결정되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가입니다. 모든 일이 다 평등하게 느껴진다면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에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 무슨 이유에서든 한 번에 100가지 일을 하는 건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란 가장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은 매일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투두리스트는 우리의 좋은 의도를 담아놓은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해내야 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이기도 하죠. 투두리스트는 메일함에 쌓이는 메일이 우리 일과를 조종하듯 우리의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어떤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이메일을 받은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서 뭐가 중요한지 결단을 내리고는 바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합니다. 대부분의 투두리스트는 그날 하루와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목록일 뿐 각각의 날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평범한 투두리스트를 어떻게 성공 목록으로 바꿀까요? 80대 20 법칙은 소수의 원인, 입력 혹은 노력이 보통 다수의 결과, 출력 혹은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성공의 세상에서 평등한 건 없다는 말입니다. 몇몇 소수의 원인이 대부분의 결과를 만듭니다. 제대로 된 인풋 하나가 대다수의 아웃풋을 만들어내죠. 선택적 노력이 거의 모든 성과를 창조합니다. 파레토는 우리에게 매우 뚜렷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당신이 실천하는 몇 개의 일에서 비롯될 겁니다. 성공에 있어 80대 20 법칙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파레토가 시작한 것을 당신이 끝내야 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20%만 남기고 거기에서 다시 20%만 남기는 식으로 가장 중요한 원띵에 이르기까지 계속 해나가십시오. 원하는 만큼 긴 목록에서 시작하되 거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낸 다음 마음가짐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원띵을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없어서는 안 될 원띵, 바로 그 원띵을 찾으십시오. 멀티태스킹이란 허상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멀티태스킹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과 정반대일 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이후 컴퓨터에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컴퓨터에서 말하는 멀티태스킹이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작업이 각각 번갈아 가면서 하나의 자원을 공유하는 겁니다. 참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죠. 컴퓨터마저도 한 번에 단 하나의 코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환상이 커졌을 뿐이죠. 실제로 사람도 걸어가면서 말을 하고 껌을 씹으면서 지도를 보는 것처럼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주의력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뿐입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그렇다 해도 문제될 게 없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재적 비극들은 모두 사람이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발생합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 인간의 이미지는 점차 멀티태스커로 변해버렸습니다.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평균 직장인들은 11분마다 한 번씩 타인의 방해를 받고 하루 일과 중 3분의 1을 집중력을 되찾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걸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 신자라면 그걸 산만하게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부를 겁니다. 집중력 결핍은 인간의 본능에 속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동안에도 단 몇 초만 지나면 생각이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저글링하려는 욕구는 우리의 유전자 속 깊은 곳에 들어있을 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글링은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저글링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공 3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빠른 속도로 한 번에 한 개의 공을 잡았다가 위로 던지는 식입니다.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한 번에 공 하나씩입니다. 전문가는 이걸 작업 전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작업으로 전환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거의 즉각적입니다.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것보다 조금 불규칙적인데요. 하려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대한 규칙을 떠올려야 합니다.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거나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작업 전환에서 비롯되는 추가 시간이라는 대가가 언제나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일이 따로 분리됩니다.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개의 통로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두뇌 속 서로 다른 부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두 통로 사이에 간섭이나 방해가 없지만 두 가지 행동 모두에 100%를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집중한 상태에서 또 다른 하나는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걷다가 DC-10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려고 한다면 중간에 멈춰 서야 할 겁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려 애쓰는 건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그 두 가지 일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우리의 두뇌를 어떻게 합선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에서는 멀티태스킹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나 의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다른 모든 걸 잊고 그 일에만 전념하기를 바라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일은 그들의 일만큼 중요히 여기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대체 왜 멀티태스킹을 용납하는 걸까요? 당신의 업무 역시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중력의 결핍은 업무 말고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작가 데이브 크렌쇼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온전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을 향한 관심이 분산되거나 그들에게 단편적인 시간만을 내주거나 관심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말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공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마라톤 경기가 아닙니다. 사실 성공은 단거리 경주입니다. 건전한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 달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인 셈이죠. 사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일을 지속시키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의 자기 규율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건 자신을 스스로가 정한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훈련을 충분히 유지하면 일상, 달리 말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 자기 관리에 철두철미하게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몇 가지 바람직한 습관을 만들어 확립시킨 것뿐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강력한 습관을 얻기 위해 선택적인 집중을 실천한 사람,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자기관리와 습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건 처음에만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을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와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나의 습관을 확립하십시오. 그러면 힘을 훨씬 덜 들이고도 일상이 효과적으로 바뀔 겁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올바른 습관이 무엇인지 정한 뒤에 그걸 습관으로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그걸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통제력과 훈련을 동원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무엇이든 더 잘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주기적으로 하는 법을 알고 있고 그 결과로 모든 일이 더 쉬워지는 겁니다. 선택적 집중의 힘을 이용해서 올바른 습관을 들이기, 그러면 탁월한 성과가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의지력을 이용하면 성공은 내 것이다. 나 역시 그 말만 믿고 야심차게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죠. 의지력은 어떤 순간엔 하늘을 뚫을 것만 같다가도 또 다음 순간이면 펑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나의 의지력은 발이라도 달린 것처럼 제멋대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의지력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지력은 우리 마음대로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적절히 활용하려면 먼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지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잘 활용하는 관건은 그걸 이용하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의지력의 수명은 정해져 있죠. 하지만 조금 한가한 시간이 오면 다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의지력을 음식이나 잠처럼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머리를 많이 쓸수록 정신력이 떨어집니다. 의지력은 대단히 힘이 세지만 지구력은 꽝입니다. 먹는 음식 또한 의지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의식적인 행동 가운데 대부분은 전두엽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곳, 즉 실행 조절 기능과 의지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 부위인데요. 에너지나 혈액 같은 자원이 부족해지면 가장 최근에 발달된 뇌 부위가 먼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인간 발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달된 전두엽은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한없이 여리고 약한 처지가 됩니다. 의지력은 회복이 느린 정신적 근육과 같습니다.
한 가지 일을 위해 의지력을 사용했다면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는 한 다음번 일을 할 때 필요한 의지력이 부족해집니다. 최선을 다하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정신력에 무언가를 먹여야 합니다. 그야말로 생각을 위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의지력이 바닥나면 우리는 보통 기본값 조건에 의지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완수했다면 당신의 기본값이 곧 성과의 정도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평균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의지력을 잃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그걸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 의지력이 충만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의지력도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렇다면 의지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의지력을 갉아먹는 온갖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의지력에 관한 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어떤 것에도 정신이 팔리거나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의지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의지력이 떨어지기 전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 그 한 가지 일을 일찍 해치우십시오. 의지력과 싸우지 마십시오. 의지력의 작동 방식에 맞춰서 하루 일과와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균형 잡힌 삶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주 듣다 보니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의식, 삶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불균형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의 삶에 무언가 빠져 있다는 믿음이 커진 건 아마 우연이 아닐 겁니다. 개인의 공간이 침해되고 삶과 업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삶의 여러 문제에 뿌리를 둔 이와 같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발상은 분명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려 하다 보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지고 제대로 완수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적이 결코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바로 극단에서 일어납니다. 극단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면 우리 삶에서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까 덜컥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극단으로 몰아가며 뒤로 미루다가는 그걸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짓말을 믿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중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균형이라는 말 대신 중심 잡기라고 해봅시다. 이 중심 잡기라는 것을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균형이 잡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무언가는 언제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와 같습니다. 중심을 잡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과 개인적 삶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과 각각의 시간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겁니다. 핵심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중요한 건 중심을 잡느냐 잃느냐가 아니라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입니다. 개인적 삶에서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라면 간격을 짧게 두고 수시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짧게 가면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과 관계를 잃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길게 가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삶에서는 버리고 가는 게 없게 하고 반대로 직업적 삶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삶이라는 게임에서 5개의 공을 저글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공은 각각 일, 가족,
건강, 친구, 정직입니다. 균형의 문제는 사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 어느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무게를 맞추는 삶을 사십시오. 중요한 일을 맨 앞에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관심을 쏟으십시오. 훌륭한 삶이란 곧 다른 여러 부분에 무게를 맞추는 삶입니다. 큰 것이 위험하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커다란 성공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그런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낼 시간을 빼앗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건강까지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습니다. 큰 일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두려워하면 사고의 범위가 점점 작아집니다. 닿을 수 있는 궁극적인 천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커다란 성공의 발판이 되는 행동은 큰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는 일과 일을 하는 방법,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만드는 상자가 내일이면 당신에게 더 큰 힘을 줄 수도, 당신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에서는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보이던 것도 거기에 도달했을 땐 그저 작은 언덕처럼 보일 겁니다. 적어도 당신의 커진 키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말이죠. 큰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이류에 그치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지나치게 커리어와 사업, 삶을 분석하려고 듭니다. 내가 배운 성공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원띵이 탁월한 성과 뒤에 숨겨진 놀랍고도 단순한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가는 비밀은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비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기 쉬운 작은 조각들로 나눈 뒤에 가장 첫 번째 조각에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답인데 왜 질문에 집중해야 할까요? 답의 질은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효과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걸 통해 얻은 답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 놓을 겁니다. 질문을 하면 우리의 비판적 사고가 가동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할 때는 하지 않을 때보다 학습 효과와 성과가 최대 150%까지 향상됩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남다른 삶을 꿈꾼다면 인생을 살아갈 남다른 방식을 찾는 게 곧 해답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one thing, 그걸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요? 초점 탐색 질문은 큰 그림 질문 말고도 작은 초점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초점 탐색 질문은 큰 그림을 위한 지도인 동시에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날, 달, 해 혹은 커리어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초점 탐색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걸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수 있고 이후에 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다음의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초점 탐색 질문은 자신의 원띵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건 삶 전반에 걸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그걸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자세히 알려줍니다. 큰 질문을 던지는 건 본질적으로 큰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얻은 해답은 세 개의 범주로 나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 경험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성취 가능성도 가장 높죠.
다음 단계는 최대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이 이전에 어떤 식으로 해답을 얻었는지 연구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성과에 안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질문을 던지고 가장 최고의 답변을 찾아 나섭니다. 해답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걸 얻고 싶다면 그것이 당신의 컴포트 존 바깥에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큰 해답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해답을 의미합니다. 현재 나온 모든 해답들을 건너뛰고 기존에는 없었던 놀라운 해답을 찾는 겁니다. 벤치마킹과 트렌딩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단서와 역할 모델을 찾는 거죠. 다른 이들이 뭘 배우고 깨달았는지 알아보는 게 당신의 첫 번째 조사가 될 겁니다. 자신만의 해답을 찾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의 연구와 경험을 공부하십시오. 그곳은 최고의 탐색 장소입니다. 새로운 해답은 언제나 새로운 행동을 요구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가능성이 무한해집니다. 우리 삶에는 원띵을 실행에 옮기고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필요한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목적의식,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성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큰 원띵은 목적의식이고 작은 원띵은 그 목적의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필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합니다. 개인의 생산성은 모든 사업 수익의 기본 요소죠. 훌륭한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목적의식과 우선순위, 생산성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성공하는 개인과 수익성 높은 기업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삶을 창조하기 위해 목적의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곧 우리의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짓습니다. 목적의식에 따라 사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그 무엇보다도 행복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아마 행복일 겁니다. 그런데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살림을 늘리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는 기쁨 때문입니다. 행복은 만족을 느끼는 길에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행복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기쁨, 인간관계, 그리고 의미입니다. 이 중에서도 참여와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더 몰입하면 할수록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 더 큰 목적의식을 충족시킨다면 가장 강력하고도 오래 지속되는 행복이 가능해질 겁니다. 돈을 예로 들어보죠. 돈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 모두를 상징합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란 목적의식에 부합하는 돈 이외에도 충분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행복감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건 그 돈을 원하는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행복이 목표일 때는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을 통해서만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재산보다는 더 큰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 나타납니다. 목적의식은 개인적 강인함, 즉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고 그걸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의 궁극적 원천입니다. 목적의식은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목적의식은 스스로 정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일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불고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목적의식은 무력합니다. 우리가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죠. 이번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다음 순간에 무엇을 경험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작은 보상보다는 큰 보상을 좋아하면서도 현재 보상과 미래의 보상을 비교할 때는 현재 보상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미래 보상이 훨씬 크더라도 말이죠. 과도한 가치 폄하, 보상이 먼 미래에 발생할수록 그걸 달성하고자 하는 즉각적인 동기가 줄어듭니다. 현재에 근거한 목표 설정이라는 필터로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만들어 보십시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원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순간은 먼 미래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목표 달성까지 필요한 모든 내일에 오늘을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당신이 가진 모든 내일과 연결시키십시오. 우리는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평균 이상이라고 자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획의 오류라고 부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과정을 시각화하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여러 단계를 각각으로 쪼개어서 생각하면 남다른 성과를 위한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와 가장 중요한 걸 적어두는 건 우선순위에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단계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은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업무에서 원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생산성을 위해 살면 남다른 성과가 나오죠.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생산적으로 씁니다. 시간 확보,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임 블러킹, 시간 확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간 확보는 시간을 일의 중심에 두는 매우 결과지향적인 방식입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끝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에너지를 집중시킬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힘을 쏟게 해줍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죠. 하나의 활동에서 월등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그 하나의 행동에 월등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따로 확보해둔 시간을 위해 초점 탐색 질문을 던지십시오. 오늘 다른 모든 일을 더 쉽거나 필요 없게 만들 나의 원띵은 뭐지? 바로 이게 자신의 성과를 남다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간 확보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무언지 알고 있다면 그걸 확실히 끝내겠다고 자신과 약속하십시오. 다음의 3가지 시간을 순서에 따라 확보해 보십시오. 휴식 시간 확보하기, 원띵을 실행할 시간 확보하기, 계획할 시간 확보하기. 미리 휴식 시간을 정해두면 사실상 업무 시간을 중심으로 쉬는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전보다 에너지를 회복해서 더 여유롭고 생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쉬는 건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죠. 원띵을 실행할 시간 확보하기. 휴식 시간을 따로 정한 다음에는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생산적인 사람들은 업무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일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을 완수할 때까지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경험하려면 아침에는 생산자가 되고 오후에는 관리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의 일을 마치는 겁니다. 하지만 매일 그 원띵을 실행할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않으면 우리의 원띵은 영영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계획할 시간을 확보하기, 매주 1시간을 따로 떼어 연간 목표와 월간 목표를 검토하십시오. 도미노를 세우는 거죠. 하루하루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마법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슬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루에 하나씩 할 일을 완수하는 겁니다.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습관, 강력하고 새로운 습관이 몸에 익을 때까지 말이죠. 자신의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매일 자신과 한 가장 중요한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원띵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의 니즈가 가장 극복하기 힘든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점을 흩뜨리는 일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원띵에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효과적인 4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벙커를 지으십시오. 남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장소를 찾으십시오. 해밍웨이는 매일 아침 7시 자신의 침실에서 글을 쓰는 매우 엄격한 일정을 고집했습니다. 어딘가 조용한 빈 방을 찾아서 문을 닫기만 하면 됩니다. 물자를 비축하십시오. 화장실을 갈 때 빼고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사무용품, 재료, 간식 혹은 음료 이것들을 모두 벙커에 비축하십시오. 그리고 지뢰를 찾아 없애십시오. 전화기를 끄고 이메일을 닫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당신을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언제 시간이 내는지 미리 알리십시오. 시간 확보하기를 통해 남다른 성과를 올리려면 3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도전에서 목적 의식으로 이동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가능한 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수년에 걸쳐 일정 수준 이상의 연습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하죠.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의 일에 시간을 들이면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언제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경지에 이르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는 여정입니다.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내려면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걸 나는 도전에서 목적 의식으로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난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할 때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돌파구를 찾고 싶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요. 색다른 결과를 만들려면 무언가 색다른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고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도전적 방식에서 벗어나 목적 의식을 지닌 방식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원띵을 위해 따로 떼어둔 시간에는 목적 의식을 갖고 돌진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자신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삶의 책임감을 불어넣는 가장 빠른 길 가운데 하나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책임의식은 친구나 동료로부터,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고귀한 형태는 코치나 멘토에게서 나오는데요. 목표를 적어 놓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를 적어두고 친구들과 그 상황을 공유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76.7%나 높았습니다. 목표를 적어두는 것만 해도 그렇게 효과적인데 단순히 일의 진척 상황을 누군가, 심지어 친구와 정기적으로 나누는 것만으로 효과를 2배나 높일 수 있다니 대단한 일 아닐까요? 아마추어와 전문 연주자들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미래의 전문 연주자가 된 사람들은 스승이나 코치를 찾아내고 그들의 지도에 따라 훈련을 한 반면에 아마추어들은 그와 비슷한 유형의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책임의식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는 당신이 높은 생산성을 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심을 지켜주는 건 물론 제대로 된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우리의 좋은 의도는 쉽게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로부터 생산성을 훔쳐가는 도둑도 4종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혼란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건강에 나쁜 습관들. 네 번째는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이나 사물에 반드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무언가에 대해 예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거절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시드니 하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의 절반은 그걸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예라고 말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는 건 아무에게도 예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해 주어야 할 일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당신이 시도하는 모든 일의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가진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만 명심한다면 정해둔 시간을 잡아먹을 일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원띵에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아직 마치지 못한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이 심해집니다. 사실 성공과 혼란은 늘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함을 추구하다 보면 혼란은 반드시 일어나죠. 여기에 저항하지 말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빌어야 한다면 비십시오. 거래를 해야 한다면 거래하십시오.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면 창의력을 발휘하십시오. 그저 상황의 희생자가 되지만 마십시오. 도저히 할 수 없어 라는 재단 위에 자신의 시간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개인의 에너지를 잘못 관리하는 건 소리 없이 생산성을 앗아가는 무서운 도둑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대가로 성공을 얻는 것, 그런 도박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높은 업적과 남다른 성과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 매일 에너지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공하려면 주변 환경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도와줘야 하는데요. 당신의 환경은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과 매일 경험하는 일들을 뜻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태도와 마음가짐은 전염성이 높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당신을 더욱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줄 사람으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홀로 성공하는 사람도 없고 홀로 실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힘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사람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면 그 다음은 장소입니다. 무엇이 당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은 원띵을 하기 위해 정해둔 시간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을 깨끗이 치워둘 때 비로소 일관되게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신이 팔릴 만한 곳에 스스로를 놔두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표현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걸음을 바로 원띵이라고 부릅니다. 더 큰 삶을 상상할 때에만 큰 삶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최대한 큰 삶을 살려면 생각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남다른 성과를 얻으려면 원띵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행동은 행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죠. 습관은 습관 위에 쌓입니다. 자신의 목적 의식과 우선순위를 믿을 때에만 비로소 원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대신에 이렇게 살아서 기쁘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건 그 삶의 후회가 얼마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겁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 단서를 찾기 위해 죽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가장 큰 후회는 바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솔직한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용기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꿈의 반도 이루지 못했고 그것이 자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선택들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은 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사십시오.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남다른 성과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목적의식, 우선순위,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십시오. 성공은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 즉 스스로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모든 성공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겁니다. 다음 단계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바로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네, 지금까지 원띵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낭독 산책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